안녕하세요, 명시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다중화학물질 과민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러지를 치료하면서 화학물질에 과민한 환자분들을 아주 많이 진료했고 치료 사례가 아주 많고 유튜브에서도 자주 언급했습니다만 MCS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성 들여 만들어도 MCS라는 이름으로 진단을 받으시거나 MCS라는 진단명을 아시는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얼마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분이 보더라도 꼭 필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학물질에 알러지가 심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에 과민한 것 뿐인데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갑자기 화학물질을 쓸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유를 알 수도 없고 현대사회에 속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픈데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의사들은 신체화 증상일 뿐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나 고통을 육체적인 통증으로 호소한다고 여기고 정신과 환자로 분류한다는 말입니다. MCS라는 진단명은 미국에서 가져왔는데요. 미국인의 약 13%가 농약, 포르말데히드, 새페인트, 새카펫, 디젤 배기가스, 향수, 공기청정제, 살충제, 세제, 매니큐어, 헤어스프레이, 담배 연기 등 화학물질에 과민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4%는 이런 화학물질 때문에 매일 고통을 겪는데 중증 이상의 심각한 환자가 미국에만 1,100만 명이라고 하네요. 화학물질 과민증 환자의 최소 13.5%는 이 증상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화학물질 과민증이 질병이란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은 화학물질을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거든요. 알러지를 치료하기 시작한 것은 약 20년 됐고 다른 일반 진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알러지만 치료하겠다고 승부수를 던진 것은 이제 9년차가 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알러지만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하늘 아래 모든 것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이나 기초 영양소를 비롯해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내 몸의 조직인 장기, 신경, 뼈, 근육, 인대, 관절, 혈액, 침, 땀, 소변, 심지어 채취나 정자와 난자, 머리카락, 피부에도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모든 것이 다 알러지 치료의 대상입니다. 추위, 더위, 습기, 건조, 고기압, 저기압, 바람에 예민한 환자분들 정말 많으시고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가루, 먼지나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는 그나마 잘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이런 것조차도 치료해서 예민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양념, 기름, 고기, 생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저 두드러기가 나고 간지럽고 콧물이 줄줄 나는 것만 알러지라 여기고 먹지 않고 몇 년쯤 피하다 보면 낫는다고 생각하며 고생만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울감, 슬픔, 공포 등 감정에 대한 과민 반응도 치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생각만 해도 힘들어지는 사람 알러지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화학물질입니다. 이것 또한 순한 맛 화학물질이 있고 독한 것들이 있는데요. 순한 화학물질이라 함은 음식에 넣어 먹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받은 식품 첨가물 종류입니다. 색소, 방부제, 점정제, 유화제, 인공향료, 발색제, 산도조절제, 조미료, 인공감미료, 아질산염, 아황산염, 부형제 등이 다 화학물질들입니다. 슈퍼에서 비닐봉지에 포장돼 나오는 모든 제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슈퍼가 없는 곳에 사는 게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화학물질은 무조건 다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것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되어도 우리 몸에서는 어느 정도의 용량 이하로만 사용하거나 섭취하면 유해하지는 않다는 검사 결과를 받은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있겠지만 이런 물질에 알러지가 심해서 질병으로까지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독한 화학물질인데요. 중금속이나 농약, 살충제, 약물 등을 말합니다. 나는 전원주택에서 혼자 농사짓고 먹고 삽니다 하시는 분들 정말로 절감하실 겁니다. 농약을 뿌리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으면 오이 하나, 팥뿌리 하나 제대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내가 먹기 전에 벌레가 다 먹어치우니까요.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벌레 파먹은 자리가 없으면 무농약이라는 말을 믿어야 되나 아주 의심이 됩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쓰지 않으면 소, 돼지, 닭을 전염병 없이 키우기가 어렵고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며 살아도 남의 땅에서 빗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오염물질에 노출되고 공기나 물을 통해서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화학물질을 섭취하고 흡입하는 건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접촉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사태가 더 복잡해집니다. 화학물질 없이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를 감을 수 없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에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얼굴이 당기고 피부가 거칠고 머리가 부흥 뜨는 건 둘째치고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 사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화학제품 없이는 빨래를 할 수도 없고 그릇을 깨끗하게 닦을 수 없습니다.
또 나는 겨우겨우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잘 버텼는데 배기가스를 맞지 않고는 시내에 나갈 수 없고 산 골짜기에 살아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죠.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이 사람이 사용한 화장품, 샴푸, 향수 냄새, 저 사람이 뿌린 헤어스프레이 냄새 그런 것에 시달립니다. 드라이클리닝 냄새는 그래도 양반이죠. 남의 채취와 입냄새에 엄청 민감한 분들도 많고요. 채취도 입냄새도 다 천연 화학물질입니다. 외식을 하면서는 식품 화학물질을 이겨내야 되고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물, 화학물질을 주사로 맞거나 먹어야 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골프라고 합니다. 전원주택의 손바닥만한 잔디밭에 잡초라도 뽑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손으로 잡초를 관리하는 게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잔디밭에 잡초가 하나도 없다면 그 잔디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일대는 100% 제초제 범벅입니다. 화학물질을 피해서 자연을 즐기러 갔는데 주변의 강이나 호수, 숲과 잔디에는 우리가 모르는 농약으로 오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뜬금없이 두통, 눈의 따가움, 만성피로, 무기력증, 우울증, 관절통, 흉통, 기침, 천식, 심장의 두근거림, 무감각증, 홍조, 근육의 떨림, 어지럼증, 구역질, 소화불량, 집중력 장애, 불면 등의 증상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 아플만한 뾰족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만 듣게 됩니다. 알고 보면 골프장을 다녀왔기 때문이죠. 이런 여러가지 화학물질에 초과민하여 어떤 것을 접촉하여도 온몸이 아프거나 괴로운 고통을 느끼게 되는 질병을 바로 MCS라고 부릅니다. 저는 알러지 치료를 오래도록 해오면서 사실상 MCS 환자를 아주 많이 치료했고 만나봤습니다. 순수하게 화학물질에만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에 알러지 반응이 번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세상의 모든 것에 알러지가 있다고 말할 만한 MCAS, 비만세포 활성화 증후군도 시작점은 MCS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저의 뇌피셜일 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는 증세가 호전되기보다 점점 악화되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물질의 종류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게 공통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알러지 전문가들은 IgE, IgG, IgM, IgA 등의 면역 글로불린에 의한 반응이나 마스터셀, 호산구 수치 등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알러지로 여기지 않고 진단 내리기를 꺼려 하는데요. 그러나 MCS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은 단백질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념의 알러지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이러한 물질에 염증성 반응, 과민성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가서 인체의 단백질과 결합한 후에 결국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알러지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미 아주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일단 화학물질 과민증을 앓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에 혹은 연속으로 노출된 후에 증상이 시작됐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경우, 전쟁에서 화학전에 노출된 경우,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업자 등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위험하고 몸에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도 화학물질 과민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이지만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짧은 시간 노출된 경우입니다. 밀폐된 공간 혹은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예를 들어 락스 같은 화학물질에 1시간 가량 노출된 그날 이후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을 상실하고 과민하게 되었으며 점점 더 그 범위가 넓어져서 음식, 영양소, 옷감, 플라스틱, 생활용품, 영양제 등으로까지 과민 반응이 퍼져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은 저농도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매일 매니큐어나 네일 리무버를 만지거나 헤어샵을 운영하면서 매일 염색약과 파마약과 중화제와 샴푸, 린스, 헤어 영양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화학물질에 대해서 중추신경계가 과민하게 흥분합니다. 어려운 말로 중추감작이라고 말하는데요. 통증이나 불편감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교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뇌세포를 파괴하고 염증 매개체를 증가시키고 후각신경과 3차 신경의 상호작용을 과하게 만들어 다른 화학적 자극에까지 점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간 질환을 많이 진료하기 때문에 간 기능을 예민하게 관찰하는데요. MCS 환자들은 신경계가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악화되는 것 이외에도 간의 해독 능력이 저하되는 것도 자주 보게 됩니다. 화학물질 대사가 지연되고 노출된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면서 전신의 과민 반응으로 진행되고 점점 더 많은 물질에 소량의 자극에도 점점 과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악화되게 됩니다. 저농도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신경계에 독성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런이 손상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유발되는데 특히 세로토닌과 글루타메이트 관련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화학물질 과민증이 심각해질수록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너무 자명하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시민성 질환이라 여기고 정신과 증상으로 진단하고 항우울제만 처방한다고 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화학물질 과민증이 심해지면 화학물질이 인체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자가 면역 반응이죠. 여러 질환으로 악화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런 사태를 놓고서 의학적인 치료를 고민한다고 하시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라, 항산화제를 많이 먹고 염증을 조절해라, 심리치료를 받고 스트레스를 관리해라, 인체의 해독 과정을 회복하는 치료를 받아라, 이런 식의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MCS 전문가가 대학병원에 딱 한 분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그곳에 먼저 가서 진단을 받았던 우리 환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산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 말이 다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절망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모든 물질과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확장이 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딱 바나나 하나뿐이었다고 하셨죠. 이제는 그것조차도 점점 더 안 맞아서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저를 만나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 정말 많은 부분이 호전돼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현재도 계속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기 위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셔서 치료하는 저 역시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도 화학물질 알러지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치료하는 곳은 명쾌한 한의원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원리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과거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치료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57번 중금속, 58번 잉크, 59번 화학제품, 60번 포르말데이드, 61번 화장품과 향수, 62번 플라스틱, 63번 농약, 64번 먼지와 진먼지 진드기, 66번 원유 및 원유 가공 제품, 69번 매연, 76번 패브릭, 78번 라텍스 등이 있습니다. 쇼츠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 숫자가 적혀있는 쇼츠의 초기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런데 숫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치료하는 알러겐의 순번입니다. 왠지 숫자가 크지요? 여러분이 화학물질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명쾌한 체원장을 찾은 첫날부터 화학물질 알러지를 바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체의 대사 과정의 기반이 되고 몸의 재료가 되는 음식과 기초 영양소 알러지가 먼저 치료되어야 신경계가 안정되고 화학물질이 정상적으로 대사 해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시스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쾌한 체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화학물질 알러지는 그렇게 어렵게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꾀병이나 정신병 취급받으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얼른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